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한일 단조입니다. 여러분은 한일 단조가 장기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한일 단조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는데요. 저는 이 핵심을 방산과 자동차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알아야 한일 단조의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이것들을 구매하는 5조 원의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일 단조가 특히나 상한가를 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폴란드와 연결성이 있는 한일 단조, 그러면서 폴란드와 한일 단조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부각을 됐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우선 폴란드가 구매하는 제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하는 주요 방산 무기는 K9 자주포랑 천무 다연장 로켓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K9 자주포, 155mm 자주포가 이 포탄이 탄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한일 단조의 역할이 들어가는 건데, 한일 단조가 방산 부분에서 155mm 포탄의 탄두,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K9 자주포에 쓰인 포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도 연결이 될 텐데 K9 자주포를 제작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포탄도 함께 생산하고 외부에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포탄, 특히 금속 탄두와 같은 이 주요 부품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한일 단조가 점점 더 빠르게 많이 납품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 폴란드가 K9 자주포 구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통해서 이뤄지긴 하지만 이 자주포에 필요한 포탄 부품을 공급한 한일 단조 역시 수출 효과까지 낳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K9 자주포의 대량 생산 더불어서 포탄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한일 단조 부품 생산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계속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방산주에 대한 주목이 이끌고 따라서 한일단조도 방산 그리고 전쟁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일단조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비밀 병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 단조가 뒷받침하고 있는 실적 이 배경이 또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또 공개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 한일 단조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 샤프트랑 스핀들,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 이것들이 그 핵심 부품 이 되어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단조가 방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왜 한일 단조가 자동차 시장 부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엑셀 샤프트랑 스핀들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죠. 간단하게 엑셀 샤프트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엔진의 동력 이런 것들 바퀴로 전달하는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퀴의 힘을 또 균등하게 전달을 해서 차량이 매끄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 엑셀 샤프트가 매우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한일 단조가 한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품질로만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요와 발맞게 되면서 이 경량화된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한일 단조의 엑셀 샤프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핀들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 방향을 제어하는 데 쓰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퀴 회전이라든지
방향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니까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중요한 역할을 한일 단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요. 한일 단조가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비중이 상당하게 높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0%가 넘는 수치를 자랑하면서 핵심 부품이 얼마나 비중 있게 차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한일 단조의 자동차 부품 매출을 보게 되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뭐 물류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매출 하락이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 결과만 놓고 기조만 봤을 때 수출과 내수가 부품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문제랑 함께 이 산업의 변화가 살짝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내수 시장과 함께 소비 감소가 영향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일 단조는 지금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만큼 전 세계적인 수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국가들 차원에서 봤을 때 전기차 판매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각국의 정부들이 친환경 보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성장을 계속 끌어나가고 있으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성장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게는 긍정적인 신호, 즉 한일 단조에도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한일 단조가 방산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비밀병기가 성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지 않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방산과 자동차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일 단조를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